공식적인 입장이신 건데. 공식적이죠. 뭐야? 누가 여기다 예술을 해? 수학책에다가. 귀엽죠, 근데. 귀엽긴 한데. 너 이 자식아. 잠깐만. 책 앞에 해줄게. 지금 패드 쓸 때는 뭔 얘기하는 나도 가까이 오라는 줄 알았어. 야, 유구가 두부를 튀겨서 만드는 거 알고 있었어? 찐이야? 찐이야. 이게 자동적인 줄 알아. 헷갈리. 책이 여기 있었잖아. 어디 못 찾아가지고. 자, 몇 페이지 몇 번? 69페이지 499번. 499. 왜요? 아니 너무 아니에요. 자, 499번. 루트 2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2베타를 구해라. 일단은 최고 차항의 교수가 이런 상태면 걔네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상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배에다가 마치 유리화 하듯이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줄 거야. 그럼 여기는 똑같이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랑 곱하게 되면 앞에 제곱하면 2고 뒤에 거 제곱하면 1이잖아. 빼면 1이니까 그냥 x제곱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얘랑 곱하면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합시다. 이렇게 여기 하면은 3루트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 정리하니까 2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건가? 이렇게 정리해야 될 x.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일단은 요 상태로 두고 요게 안 되면 다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는 뭐랑 곱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 분배를 해버리시면 뭐랑 곱했다 쓸 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루트 2랑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럼 더해서 얘가 나오면 되는데 오! 다행이다. 여기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 쓰시면 루트 2 두 개니까 플러스 2 루트 2가 되잖아. 뒤에 마이너스 1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대로 쓰시면 되죠. x, x. 그래서 인수분해 쪽으로 하시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루트 2랑 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랑 0이 되는 거고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루트 2 가능하고요. 또 다른 근은 x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또 다른 한 근이 되겠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을 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좀 더 큰 거지? 여기서 큰 근이 베타예요. 얘가 베타인 거고 얘가 알파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말하신 대로 알파 마이너스 2베타를 계산하려면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2배한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을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니까 루트 2만 남을 테고 뒤에는 마이너스 2가 남겠군요. 답이 그래서 3번.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안 나오면 이걸 이제 분배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끝에 상수만 좀 조심해서 처리하시면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실 건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또 혹시 모르겠지? 한 인근에 네 학교, 저기까지 해서 한 8, 9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한두 학교씩은 나오기는 해요. 그래도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게 어려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쉬워서 안 나오는 별로 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또 아예 안 나오진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는 할 줄은 아는 정도. 아주 진상으로 나오진 않을 거다. 됐습니까? 넘어가서 또 몇 번? 504번. 일단 여기 이 504번에서 약간 인상적인 문제 해석해야지. 여기서 인상적인 문장 없어요? 실수 K가 되는 어우 줄 치세요. 이거 K에 관한 뭐라는 거야 일단? 항 등식이라는 얘기인 거고 오케이?
그리고 그거 관계없이 항상 근이 얼마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네.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정리는 하는데 근이 x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를 넣고 괜찮아? 그 다음에 K에 관해서 내림차수 나오면 되겠네. 괜찮은 거 맞나요? 나 이거 지금 동안 그거 한번 해보실까요? 안 되신 분들은 그거 좀 한번 해봅시다. 야, 히터 안 켰는데 추우면 얘기해. 히터 켜면 진주 잘 것 같아서 못 키겠어. 선생님 x에다가 마이너스를 먼저 넣고 해요? 아니면 정리를 하고 마이너스를 넣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를 먼저 넣을게요. 근이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k-3 마이너스 플러스 a 플러스 kb 플러스 2b는 0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k 값에 상관없이 관계없는, 그러니까 지금 k에 관한 무슨 식이라는 거야? 항등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k가 달린 놈들은 다 묶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k로 묶으시면 1 플러스 b, b 플러스 1이라고 씁니다. b 플러스 1. 그다음 나머지는 다 모으면 a 플러스 2b에다가 3을 빼는 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구나. 그게 0이라는 얘기인 거지. k에 관한 항등식인데 여기 k인데 여기 k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b 플러스 1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돼. 그래서 b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사라졌네. 그럼 얘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2b 마이너스 3도 0이어야 되는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해 주시면 a 마이너스 5가 0인 거고 a는 그래서 얼마인 거야? 5인 거야. 문제가 뭐 물어봤을까요? 9를 곱하라고 했는데 답은 마이너스. 뭐야? 질문장 뭐야? 됐어? 우리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거, 우리 중학교 때처럼 요 단원에서만 푸는 건 없어요. 이전에 배웠던 거 계속 활용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찾는 연습 자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푸는 방법이 오히려 이런 데 들어가면 더 쉬워요. 알겠죠? 이거 맞나? 넘어가도 되나? 뒤에 한번 뭐. 503번. 야, 근이 k-1이래. 그럼 k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뭐 하라는 거야? 성립해야 된다. 괜찮아? 얘들아, 근이라는 얘기 나오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대입인 겁니다. 오케이? 근각의 수화의 관계까지 배우면 좀 더 얘기를 많이 할 거라서 지금 필기까지는 안 하는데 요 근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필기는 좀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오늘 할 수 있습니다. x가 이제 k-를 대입하시고 정리하면 2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 마이너스로 묶은 k 제곱 플러스 1 그다음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6은 0 k가 될 수 있는 건 2거나 혹은 3 더하면 5 되게 많지. 귀찮아서 되게 많지. 아니. 이놈 됐어요? 괜찮아? 네. 되게 시키는 대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계산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한눈에 보고 이거 어떻게 될 거다 안 보여. 해봐야 알겠지? 넘어가 될까? 그럼 나 오늘 진도 나왔다잉? 돼요. 안 돼요. 돼요. 500 유형 5번이고요. 조그맣게 별표. 사실은 그 절대값 방정식 유형에는 절대값 때문에 별표 치는 거야.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값을 만나면 어렵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좀 귀찮다라고 여겨야 되는 게 맞아요. 알겠니? 뭐라고? 진짜 장문으로 와야겠다. 괜찮아. 진주 자면 어떤 표현들이 다 알아. 이제 몇 번 봐서 확실히 알았어. 그래서 이제 안 자는 척해도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절대값인데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썼던 거예요. 절대값 a라는 친구는 그냥 a가 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a가 만약에 양수면 그냥 나오면 되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아서 무슨 수로 만들어서 내보내시면 되는 거야. 양수로 내보내시는 거야. 이게 사실은 절대값의 가장 큰 기본인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 문제 잠깐만 볼게요. 505번에 절대값 x-3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505번 보시면 물어볼게요. x-3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아 505번 응? 아니 절대값 x-3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예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그리고 미안해. 내가 말을 좀 잘못했어. 정확히 말하면 x-3 자체, 절대값 안에 있는 x-3 자체가 양수야? 음수야? 아니 미안해. 절대값이 들어가면 사실은 양수잖아. 0 아니면. 네. 그러니까 알맹이 얘기하는 거고. 절대값 안에 알맹이. x-3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이게 몰라요. 왜 정답이. 이게 다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x-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x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몰라. 그 모르는 거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무말한지에 가십니까? 네. 다시. 그래서 얘는 지금 절대값을 그러면 x-3이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 플러스를 갈고 나와야 돼? 아니면 마이너스를 갈고 나와야 돼? 플러스요. 아니 아까 모른다면서요. 아까 모르신다면서요.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가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인 거라고. 괜찮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요. 아 그것까지는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두 번 다 풀어야죠. 얘가 무슨 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맞아? 얘가 무슨 수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두 번 다 푸는 거라고. 너무 중요하다고. 앞으로 우리가 절대값 만나면 항상 해야 될 일이라고 이거. 알겠니? 이해가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x.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x-3이 그러면 양수냐 음수냐는 거 아니야. 얘는 너무 간단해서 사실 그냥 해도 되는데 우리 나중을 위해서 미리 훈련 하나만 하자. 그럼 얘가 경우가 나뉘는 건 언제인 거야? x-3이 경우가 나뉘는 건 언제인 될까 혹시? x-3이 뭐일 때가 경우가 나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수랑 음수에 대한 아직 인지가 내가 별로 없는 건데 양수가 뭐야? 마이너스 아니. 에이 0보다 큰 거야. 아니, 되게 원초적인 얘기라는 거야. 이해가? 근데 우리 생각을 안 해. 그게 계산이 되게 필요한데 괜찮아? 네. 음수는 뭐야? 0보다 작은 거 아니야? 네. 그럼 기준점은 뭐겠어요? 0이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절대값 이런 애가 나오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걸 기준으로 할 거야? 0이 될 때를 기준점. 알겠어? 0이라는 거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0이 되는 게 뭐야? 기준. 진짜. 그래서 그게 언제야? x가 얼마일 때 0이야? 3일 때 0이니? 그래서 3일 때를 기준으로 x가 3보다 작을 때랑 이거는 3보다 클 때로 나누실 거란 얘기야. 아니 원래는 이 얘기야. 아까 말했잖아. x-3이 우리 그러면 양수이고 풀기로 했잖아. 그럼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네. 그게 얘잖아 얘. 맞아? 그런데 나중에 절대값이 한 개 이상 있는 경우의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오케이? 그때를 위해서는 경우를 이렇게 나누는 연습을 좀 해놓자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 자, 그리고 이렇게 기억 나눴으니까 지금 쓰는 순서도 좀 바꿀게요. 그럼 첫 번째는 3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먼저 합시다. 미안해. 지우고 싶다. 알겠어요. x가 3보다 작을 때. 자, 이건 지금 우리 무슨 짓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 써놓으면 두 번째는 x가 뭐일 때 할 거냐면 x가 3보다 크거나 여기다가는 등호를 넣을 거야. 둘 다 등호가 없으면 3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근이 뭐일 수도 있어? 3일 수도 있지.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다 등호를 넣는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등호는 보통 크다에다가 많이 넣어요. 작다에다 넣지 않아요. 근데 저기다 넣으면 틀려요? 아 그건 아닙니다. 됐어요? 어디다 하나는 넣긴 넣어야 되는데 보통 여기다 많이 넣는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괜찮아? 자 그럼 내가 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진주야? 우리 이거 왜 하고 있지? 구하래요. 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래? 구하려는 건 뭐 답을 구하려는 거겠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 x 마이너스 맞아. 조금만 더. 네를 왜 x가 뭔지 구해요. 아, 내가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 x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얘들아. 야, 절대값을 못 나오잖아.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경우를 나눈 거고, 오케이? 그러면 x가 3보다 작으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이것도 먼저 보란 얘기인 거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x가 3보다 작으면? 음수죠. 근데 이거 대답이 미안한데 느리신 분들은 x가 3보다 작잖아요. 작은 수 아무거나 생각해봐요. 뭐 있어요? 한 두세 개 생각해봐요. 2도 있고 1도 있고 맞아? 2넣어도 음수죠. 1넣어도 음수죠.
그럼 이 범위에 있는 거 계속 넣으면 음순수가 나온다는 거야. 음수가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음수면 뭐 달고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마이너스 달고 되고 이거 하고 싶은 케이스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게 연동이 돼야 외우실 때도 좀 편해지는 겁니다. 그럼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고요. 맞니? 요거 마저 풀어주시면 x는 마이너스 2거나 혹은 x는 3인 건데 우리가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조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선생님 음수인 걸로 하고 그냥 풀게요 하면 안 돼. 나중에 답 중에서 우리가 3보다 작아야 되잖아. 근데 얘는 조건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얘만 답인 거야. 얘는 답이 아니고. 괜찮아?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 한 이유는 뭐야? 이거 절대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고 싶어서 한 거지?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죠? 0인 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0인 건 m, 0인 건 사실 여기든 여기든 상관이 없는 거라서 3보다 아예 큰 걸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양수니까 어떻게 나오면 돼? 그냥 나오면 돼요. 됐어요? 그럼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이 되는 거고요. x는 마이너스 4거나 또는 x는 3인데 얘는 조건이 뭐였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 답 쓸 수 있다는 거잖아. 이 조건에 맞는 정답은 3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또 마이너스 4는요? 내가 저기다 만약에 마이너스 4 넣어볼게.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자 우리는. 마이너스 4가 왜 답이 안 되냐? 그냥 넣으면 돼요. 저기다 마이너스 4 넣으시면 16 되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7이지. 절대값 빠져나오면 플러스 7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구라인데 이게 맞아 안 맞아? 알아서 걸러주는 거야 얘가. 이해가셨습니까? 힘들게 대입 안 해도 걔는 답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몇 번 트라이 하면서 애매하면 선생님처럼 넣어보시고 알겠지? 계산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절대값 문제 나오면 뭐 한다? 절대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면 알면 그냥 하면 돼요. 알겠니? 모르면 어떻게 푼다? 둘 다 푸는 게 원칙. 오케이? 앞으로 모르면 어떻게 한다? 다 푸는 게 원칙. 두 번째, 절대값은 경우를 나눌 때 어떻게 한다? 양수냐 음수냐 맞아요. 근데 그걸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값이 뭐일 때를 기준으로 끊는다? 0일 때를 끊는 거야. 얘 같은 경우 0일 때가 3이니까 3보다 크다랑 3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크다 작다 할 때 등호는 한 군데다 꼭 붙이셔야 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괜찮아? 요거 나중에 부등식 할 때 또 얘기하긴 할 건데 일단은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잘 쳐놓도록 합시다. 괜찮나요? 네. 자, 거기 507번은 안 풀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요 절대값에 추가해서 쓰자면 루트 안에서 제곱을 하면 뭐랑 똑같은 효과를 간다고 했어요? 절대값이랑 똑같은 효과가 간다고 했죠. 루트 만약에 바깥에서 제곱이면 그냥 알맹이가 쏙 빠져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됐니? 지금 507번은 어때? 루트 안에 뭐가 있어? 제곱이 있는 거 보여? 그럼 걔는 뭘로 바꿔 쓰라는 얘기인 거야? 절대값 x-로 바꿔서 푸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습니까? 된 거 맞죠? 루트 없으려고 양변 제곱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알겠죠?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면 제곱해서 풀 수 있기는 한데. 자, 넘어가서 2차 방정식 활용입니다. 활용은 내가 뭘 풀어드리는 별 차이는 없어서 나머지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긴 하는데 숙제로 해도 돼요. 알겠죠? 근데 오늘 좀 특이한 거라서 511번 볼게요. 이거는 해줘야 되겠구나. 자, 511번에 우리가 또 자주 만나게 될 게 거기 x% 인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상 혹은 뭐 증가, 사실 원래 증가라는 말은 많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해 주시면 돼요. 1은 원래 있던 양인 거고요. 100분의 x가 늘어난 양인 거야. 그게 합쳐지면 최종적으로 x% 증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너네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 은행에 넣었어, 진주가. 이자가 10%라는 걸 듣고 오예 하면서 넣었어. 됐니? 근데 그럼 이자가 10%면 여기 10%면 100분의 10이지. 100분의 10이면 1,000원이네. 은행에서 진주한테 1,000원만 주는 거야. 그럼 진주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10,000원 어디 갔어? 그치? 그래서 이자가 10%가 붙었다는 얘기는 원래 10,000원에다가 맞아? 이자인 1,000원이 추가되는 걸 우리가 10%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그냥 10%인 거고, 오케이?
그럼 이걸 내가 10,000원으로 다시 묶어볼게. 그냥 1 플러스 10, 0.1인데 0.1을 내가 또 100분의 10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원금, 원래 가졌던 금액. 얘는 10% 늘어나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합쳐서 곱해줘야 뭐가 되는 거야? 10%가 증가한 거라고. 내가 10% 증가해서 줬어 했는데 1,000원만 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여기도 1은 원래 있던 양. 이게 뭐야? X% 증가한 거.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X% 감소라는 말을 넣으면 어떻게 해? 이 문제에서는 이는 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실제로 만나는 문제에서는 감소라는 말로 많이 쓸 거예요. 되니? 그럼 또 당연히 이걸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100분의 x를 뺀 걸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럼 문제가 물어본 걸게. 자, 어떤 상점에서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을 하고요. 그럼 마음속으로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해야지란 마음 가지시면 되겠고. 근데 또 바로 뭘 하겠대? X%를 인하했대. 자, 그럼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X%가 늘어났다가요. 다시 줄었으니까 원래도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잠깐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 나도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 오케이? 근데 이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쌤 웃는 거 보니까 당연히 다르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치? 얘는 이런 느낌인 거야. 자, 내가 만약에 100원 있었어. 거기다가 이제 10%를 인상을 딱 했어.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10을 곱해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1%를 다시 10%를 똑같이 또 감소를 시키겠대. 똑같이. 그럼 여기다 1 마이너스 100분의 10을 곱해주면 되는 거네. 그럼 얘는 얼마냐면 1.1이야. 괜찮아? 얘는 0.9야. 맞습니까? 둘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미안하다. 10분의 11이고 10분의 9야. 계산하면. 맞니? 그럼 둘을 곱하면 100분의 99 되는 거 아니야? 처음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헷갈리지 말라고, 알겠니? 너네 나중에 이거 속으면 안 돼, 알겠지? 야, 어제까지 5%가 올랐는데 오늘 갑자기 5%가 떨어졌어. 그래서 똔똔이 됐어 라고 하면 불안치지 마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손모가지 날라갈래?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디서 이뤄놓고 사기를 쳐? 이러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얘도 이제 문제 풀어보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또 문제 뭐냐면, 이제 문제 볼게요. 어떤 사람도 X% 인상, 그 다음에 X% 인하. 그럼 내가 뭘 했는지는 감이 살짝 왔어. 됐니? 근데 문제는 그 얼마인지를 알아야 곱할 거 아니야, 처음 가격이. 얼마인지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계속 끝까지 문제를 읽었는데 안 써 있어. 오케이? 그럴 때는 우리가 정하면 돼요. 선생님 모르는 걸 막 늘려도 되나요? 요 유형에서는, 활용에서는 일단 하시는 게 좋아. 그럼 처음 가격이 A1이고 거기다가 이제 몇 퍼센트를 인상하고 싶은 거야. 이 X% 인상이니까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 뭐 하겠다고 해서 인하하겠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1 마이너스 100분의 X를 곱해주면 줄어드네. 그랬더니 처음 가격보다 몇 퍼센트가 낮았대? 처음 가격이면 A를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몇 퍼센트가 낮아졌다? 9%가 낮아졌다? 그거는 뭐로 의미해? 1에서 100분의 9가 날라갔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식을 세우면 알아서 이 A가 약분이 되는 구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됩니다.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선생님이 뭘 좀 실어라 해요. 분수 실어라 하는 거 아시죠? 여기 100분의가 있기 때문에 계산할 때 편해, 불편해? 불편한데 여기 100이 지금 몇 군데 있는 거야? 두 군데 있는 거야, 분모에. 그래서 나는 양변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1만씩 곱할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만 중에서 100은 어디다 나눠주고 이쪽에다가 100 나눠주시는 거고, 괜찮아? 그 다음 나머지 100은 여기에 이렇게 분배를 하시면 분모가 사라지겠지. 그래서 얘는 100 플러스 x 곱하기 얘는 10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계산을 하시면 100분의 91이에요.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이게 100분의 100이니까. 그럼 만을 곱하시게 되면 일단 사라지고 9100이 남겠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상한 모습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럼 마저 계산할게요. 얘는 합쳐보시니까 만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고 그게 9,000. 100이라는 거 예쁘게 이항해 주시면 x 제곱은 9, 100이 되겠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x는 풀마 30인데 여기서 퍼센테이지는 양수 퍼센테이지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x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30%. 아, x 값이 그냥 30. 인정 안 인정? 괜찮아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새롭게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미안한데 이거 그냥 알겠거니 하고 시험 문제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잘 외워놓지 않으시면 학교에서 안 배우는데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그냥 툭 튀어나올 수 있어.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7번 가도 되겠죠? 네. 유형 7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블라블라블라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줄칠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래. 이건 풀라는 얘기가 아니죠. 맞나요? 풀리지도 않잖아. 이 식을 꼬라지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풀리겠니? 잘 안 풀리겠니? 안 풀려. 물론 이제 풀릴 수도 있어요. 관찰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얘는 안 풀리는 친구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거는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라? 이건 근을 판별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복습 한번 할까요? 일반적인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였고요. 맞니?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짝수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 x의 개수 중에서 몇 토막, x의 개수를 반 토막한 걸 b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자고 했고 이때는 짝수 판별식이라고 해서 원래 판별식의 4분의 1배가 되더라. 괜찮아? 그리고 걔는 공식이 어떻게 있어요?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그냥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안 돼. 물론 이걸로 다 풀리지만 식이 너무 너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짝수 변형식을 쓸 때나 짝수 판별식을 쓸 때는 정확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는 판별하는데 이때 이 판별식이 만약에 양수면 뭐라고 써?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근데 이 중근의 풀네임이 뭐였어요? 중복된 두 실근. 맞아? 그 다음에 판별식이 만약에 음수면 루트 안에 음수가 되니까 허근은 허근인데 서로 다른 두 허근. 괜찮니? 근데 문제님이 원하시는 건 얘가 무슨 건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양수가를 풀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식을 좀 쓸게요. 512번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k 플러스 1x 플러스 k제곱 더하기 3은 0이라는 애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여러분 착각하세요. 판별식이 양수를 풀란 얘기인 거지. 그럼 판별식은 판별에 있는 짝수 판별식은 못 써요. 그래서 판별식은 b제곱인데 b제곱으로 외우지 말고 위치로 외우세요. 알겠니? 1차 함계수 제곱. 괜찮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a는 최고차 함의 개수. 괜찮아? c는 상수항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시면 의외로 헷갈립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 c로만 너무 단순하게 외우시면 시간에 c가 이상한 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c랑 이 c랑 막 헷갈리니까 a는 2차 함계수, b는 1차 함계수, c는 상수항. 정확히 위치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근데 그게 무슨 수였으면 좋겠음? 양수였으면 좋겠어. 그럼 정리하시면 얘는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컸으면 좋겠고요. 4k제곱 4k제곱 날라가고 4k 마이너스 12이 0보다 컸으면 좋겠고 4k가 그러면 11보다 컸으면 좋겠고 그럼 k는 4분의 11보다 컸으면 좋겠고. 됐나요? 나 너무 혼자 빨리 하긴 했는데 너네가 계산할 수 있을 만한 영역에서 좀 했어요. 근데 이해 안 가는 것은 말해도 됩니다. 얘는 대충 3은 안 되고 2점 얼마 인치인 거죠.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최소의 정수는 얼마인 거야? 3 정도가 되겠지.
맞음 안 맞음? 중학교 때 판별식을 생각 잘 하시면서 쓰시면 되는데 중학교 때는 숫자만 있었으니까 오케이? 지금은 식에다 쓰는 연습을 조금 더 뭐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야 거기 516번에 안 풀 건데 516번 말고 513번 안 풀 건데 여기 무슨 근이래? 실근이랬지. 513번 보세요. 실근 동그라미. 그럼 물어볼게. 실근은 판별식이 양수인 거야? 0인 거야? 음수인 거야? 513번에 실근이라고 써있잖아. 이거 판별식이 양수인 거야? 0인 거야? 음수인 거야? 양수. 아, 양수만? 거. 그러니까 0보다 큰 거. 양수? 양수. 근데 중근도 실근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필기해. 실근은 판별식이 양수인 것도 되고요. 0인 것까지도 실근인 거야. 그래서 내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중요해. 얘는 둘 다 무슨 근이라는 거? 실근이라는 거. 오케이? 심지어 얘들아 이 앞에 혹시 몰라서 써주세요. 만약에 문제가 두 실근이라고 했어. 그럼 이건 판별식이 양수인 거야?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렇죠.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중근도 똑같은 실근이 두 개 있는 건 거예요. 알겠니? 그럼 선생님 이거 등호 있는 거 없는 거 어떻게 구분해요? 등호 유무는 여러분들도 기준 명확히 잡으세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면 양수인 거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둘 다 중근인 거예요. 괜찮아? 중근일 수도 있는 거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오케이? 얘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그냥 두실근이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16번인데요. 별표 516번은 좀 큰 별표 치시고 교과서라고 쓰셨으면 좋겠네요. 교과서 플러스 이건 내신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식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안 풀 건데요. 근데 여기 문장에 문제에서 해석만 해드리고 계산 너네 집에서 해볼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왜 별표 치고 있을까요? 문제 빨리 읽어봐야지. 좋아요.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얼마나 풀면 되는 거야? 0이다를 풀면 되는 거야. 맞아. 등호 맞기는 한데 0이다 풀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그것만 있어? 그렇죠. 그것도 읽어야죠. K값에 관계없이. 그럼 K값에 K가 난 항등식이라는 거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물어볼게. 항등식인 걸 먼저 처리해야 될까요? 중근인 걸 먼저 처리해야 될까요? 항등식. 아쉽습니다. 아, 중근인 걸 먼저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잘 봐. 야, 항등식을 처리하게 되면 이거 다음 시간에 질문 한번 또 해드리긴 할 건데 항등식을 먼저 처리하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근을 해결하려면 중근은 판별식을 써야 되거든? 근데 이 상태에서 판별식이 나와 안 나와? K가 내림차순 하는 순간 판별식을 못 써. 그 순서가 뭐가 먼저인 거야? 중근이 먼저인 거야. 이 중근을 그러니까 판별식 여기다 막 풀어봤더니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야? K가 살고 있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근데 얘가 뭐에 관한 항등식이래? K에 관한 항등식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K에 관한 내림차순에서 그 다음에 풀어놓은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내가 먼저 말하면 아까운 거긴 해요. 너희들이 집에서 막 해봐야 되는데 안 해볼까봐 그냥 힌트를 드린 거야. 이 정도 힌트를 드린 것도 깨끗하긴 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그리고 아마 다음 책 푸실 때는 기억이 살짝 흐릿할 거거든. 그때는 스스로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알겠지? 얘가 우리는 외우는 수업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나는 외우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 어차피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실 때 고민을 그때 해보라는 얘기야. 판별식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항등식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잘못된 선택해도 괜찮아요. 틀려봐야 이거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게 보일 거라고. 이해가셨습니까? 넘어가도 되죠? 그래서 뭐 힌트를 드리자면 얘는 뭐야? 중근인 거 판별식 0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항등식인 걸 해결해요. 네. 넘어가서 유형 8번입니다. 유형 8번 517번이고요. A가 1보다 크대요. 근데 X제곱 블라블라블라의 근을 판별하래. 그치? 근을 판별하라고 생각하면 판별식을 써야 되겠네. 나 이거 지우는 동안 판별식만 좀 써주시는데 거기 보시면 X의 개수가 어때요? 마이너스 2A라고 써있는 거 보여요? 짝수 판별식 지금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들 짝수 판별식 별로 안 써봤을 텐데 지금 짝수 판별식 써봅시다. 칠판 주기만 좀.
써볼게요 선생님이. 잘 써보는 텍스트해보세요 여러분들도. 517번. A가 일단 1보다 큰데 너무 중요한 정보니까 살짝만 해놓으시고 너무 진하게 막 써놓지 말고 알겠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3은 0인데 근을 판별하니까 내가 일단 판별식을 쓰는데 짝수 판별식을 써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짝수 판별식의 b는 얘가 아니라 요거 반토막한 거 마이너스 a를 b라고 해야지라는 의미로 써놓으세요 여기다 살짝. 나중에는 안 써도 되는데 처음에 쓰는 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a가 b인 거야.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는 2차 함계수니까 1 괜찮아? c는 상수인데 얘들아 상수는 얘가 아닙니다. x가 없는 얘네들이 다 상수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방정식 x에 관한 방정식을 푸실 때는 x에 관해서 내림차순에서 쓰셔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c는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3이 다 상수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정리를 또 예쁘게 해봤더니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지워지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나와. 근데 근의 판별이라는 건 얘들아 별게 없어요.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a가 지금 얼마래? 1이래지?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뭔지만 알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3a는 1,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했기 때문에 부동호방에 반대로 바뀌어야 돼. 그럼 거기다가 뭘 해? 더하기 3을 하시게 되면 얘는 0 되는 거죠. 3 더하면. 맞아? 그럼 이 친구 지금 0보다 뭐가 돼? 작다는 거네. 그럼 판별식이 무슨 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린 대답을 뭐라고 했는데 아 얘는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겁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정. 네. 야 이거 안 풀 건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518번에 살짝 나와요. 미안한데 문제는 지워도 될까요? 여긴 지워도 될까요? 네. 518번에 루트 a 곱하기 안 풀 건데 이것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는 애가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대요. 이게 이상한 거 보여요? 이런 이상한 일은 언제 일어난다고 했었죠? a는 무슨 수고? a도 음수, b도 음수일 때 일어나는 거야. 근데 등호의 성격상 0까지는 가능하다고 이거 지난 시간 복소수에서 했던 거라고 가서 다시 보라고 알겠니? 음수의 제곱근 단원에 있으니까 까먹었으면 가서 다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모르면 못 풀거든.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막 물어보면 몰랐어요. 이 실력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그런 게 있으면 막 되게 열심히 적어놨다고 생각해. 그래서 까먹은 게 죄는 아니야. 까먹었는데 안 보는 게 죄야. 알겠어? 까먹었는데 다시는 보지 않았다? 대역죄. 오케이? 까먹어서 빨리빨리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알겠지? 지금이랑 3월, 다음 4월까지, 3월까지는, 3월 말까지는 다시 물어보셔도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4월부터는 안 돼요. 4월부터는 중간고사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까먹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하게 볼 겁니다. 알겠죠? 마음 상하지 말란 얘기야. 왜냐면 그때 까먹고 있으면 문제 못 풀어요. 시험 못 봅니다. 중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꼭 첫 시험을 보고 나서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선생님 이렇게 난리야. 나 중학교 때도 이렇게 공부 안 했어. 라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공부하시면 정말 망하는 걸 보실 거예요. 알겠지? 나는 최대한 그런 경험을 덜 하고 안정적인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괜찮아? 자, 그럼 넘어가도 되겠지요? 네. 자, 넘어가서 네, 520번이고요. 520번에 블라블라가 무슨 근을 갖는데? 문제 읽어. 520번이니까 블라블라가 무슨 근을 갖는데요? 허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작다 일단 하나는 얘기일 거예요. 오케이? 짝수 판별식이니까 한 번만 더 연습하세요. 시간은 딱 1분 드릴 테니까 빨리 판별식 한번 써봅시다. 선생님이랑 똑같이 쓸 수 있나 빨리빨리 연습해보세요.
자, 가봅시다. 짝수 판별식이 사용 가능하니까 위에다도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는 B 대신에 난 C를 갖다 써야 되겠구나. 괜찮아? 그럼 짝수 판별식은 B제곱 하면 C제곱 마이너스 A는 최고 창의 개수 1 맞아? 그 다음에 C는 상수인데 이게 다 C죠. 이 C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위치 외우라고 시킨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상수로 썼는데 그게 0보다 뭐하시 되는 거야? 작으시 되는 거야. 예쁘게 좀 정리하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작되는 거고요. 여기서 혼자 튀는 마이너스만 넘기시게 되면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크다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이게 같으면 직각삼각형인 거죠? A가 무슨 변인? B변인 직각삼각형인 거지? 근데 이 A 제곱한 게 더 크다네? 그럼 이 AB가 더 길어졌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상황이 되겠어 얘는? 둔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둔각삼각형. 오케이? 넘어가 되죠? 네. 자, 523번인데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선생님 실판 좀 지우는 동안 문제를 살짝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문제의 특이점이라고 굳이 하자면 뭐가 있을까? 문제 핵심 같은 단어?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는데, 그치? 갑자기 방정식 풀다가 완전 제곱식 된대, 오케이? 근데 얘는 2차 방정식에 있는 단원이잖아. 그럼 얘들아, 너네 중근 나올 때 어떤 구조일지 기억하니? 중근이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중근이거든? 오케이? 판별식이 0이 나와. 근데 얘를 인수분해하시면 이렇게 되는 친구야. 이걸 무슨 식이라고 불러? 완전제곱식이라고 그러지? 얘들아, 그래서 표기. 자, 중근이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고, 거꾸로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면 얘를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방정식은 아니지만 방정식 취급해줬을 때 무슨 근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중근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523번을 잠깐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 얘들아, 이거 원칙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얘는 방정식은 아니에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방정식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뭐라고 생각을 하자면, 잠깐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자면, 이걸 잠깐 이게 방정식 는 0이라고 생각하자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무슨 근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요 식의 판별식을 내가 쓴다면 판별식이 얼마다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0이다를 풀면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힘들게 이걸 진짜로 인수분해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왔어? 자, 그러면 판별식은 판별식인데 얘도 무슨 판별식이냐면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어요. 괜찮니? 여기 지금 보면 x의 개수가 2k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k를 내가 b라고 써야지. 그럼 b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요. c는 2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라는 애가 되는 거고, 중근이니까 이게 0이다를 나오면 쓰면 되겠죠. 예쁘게 좀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계산이 불편하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0이라고 보면 k는 1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님이 뭘 물어보셨을까요? 이때 k 값의 합을 구하래. 합을 구하면 4 여기까지 인정. 중학교 때 하던 것과 다름은 없으나 식이 좀 복잡해지고 너절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중학교 때 내가 썼던 판별식을 상기하면서 쓰는 연습을 좀 해줘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나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중학교 때과는 거의 다르진 않은데 중학교 때는 숫자로 상큼하게 나왔다면 여기는 그렇지는 않다. 됐어? 자, 그다음 이제 오늘 진짜 배우는 너무 중요한 거라고 볼 겁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지워도 되겠나요? 선생님, 판별식은 안 중요한가요? 판별식도 겁나 중요한데 이미 중학교 때 많이 써봤으니까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진 않잖아. 그치?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뭔가 중3 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증명은 그냥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지부터 연습을 좀 할게요.
자, 이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수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봐. 2차 방정식이 풀려. 이건 난이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 대부분 우리는 어떤 방정식을 만나게 될까? 안 풀리는 애를 만나. 근데 안 풀리는 애를 만나는데 근해공식까지 가는 일은 사실 흔치 않아. 그건 중학교 때 버전이야. 근해공식까지 가는 거. 오케이? 고등학교 왔는데 방정식이 안 풀려? 그럼 거의 대부분은 근거계수액을 쓸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으셔야 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친구고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은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서 쓸게요. 최고차의 수일 때 편하잖아. 그 양변을 a로 나누시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라고 해도 얘랑 어떤 친구야? 같은 친구지. 그럼 이 친구도 얘네 둘을 근으로 가져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얘네 둘을 근으로 가졌으려면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x-알파랑 x-베타는 0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니? 아, 그러면 얘랑 같은 식인 거 맞니? 맞지? 왜 얘도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는 친구고 얘도 알파는 0이고 베타는 0이니까 근이잖아. 그러니까 얘들도 어떤 친구인 거야? 같은 친구인 거야. 오케이? 지금 셋 다 어떤 친구인 거야? 사실상 같은 친구인 거야. 조금씩 변형이 있을 뿐인 거지. 오케이?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얘랑 어떤 친구라는 거야? 같은 친구라는 얘기야. 자, 그럼 마저 전개를 해볼게. 그럼 얘를 전개하면 x제곱과 마이너스로 묶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x랑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알파 베타라는 친구가 나오고 이퀄 0이 나와. 됐습니까? 그럼 얘랑 어떤 친구라는 얘기야? 같은 친구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식이 똑같아야겠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친구는 a분의 b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 말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를 붙인 a분의 b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여기 상수인 알파 베타는 여기 상수인 a분의 c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파 베타는 a분의 c랑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근과 배수와의 관계인 거야. 오케이? 이게 너무 중요한데, 자, 두 번째는 이걸 단순히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c로 a분의 c로 외우지 말고 순서로 외우세요. 순서. 자, 두 근의 합은 자 마이너스 a분의 b지. 이 a가 여기 있는 친구거든. b는 여기 있는 친구고 이렇게 해서 외워. a분의 b 위치로 외워. 너네들이 만나야 될 근거계수의 관계는 앞으로 숫자도 나오겠지만 문자가 더 많이 나올 거야. 괜찮아? 두 근의 곱은 a분의 c지. a분의 c로 위치로 외워.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참고로 나중에 3차 때도 똑같이 외울 거야. 미래를 하나 보고 올게. 자, 3차 방정식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인데 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괜찮아? 그럼 첫 번째는 세 근을 한 개씩 더하는 거가 있는데 그것도 얘랑 똑같이 외울 거야. a분의 b라고. 됐어? 근데 저기 뭐가 붙어있어? 마이너스 부통으로 시작하지? 그래서 스타트는 마이너스로 시작해. 자, 그 다음은 두 개씩 곱한 게 나와. 지금은 안 써도 돼. 이거 그냥 눈으로만 봐. 이런 거 할 거라는 거. 괜찮아? 얘도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순서대로 외우라는 거 이렇게. 다음 뭐가 나와? a분의 c가 나와. 나중에 배울 건데 이렇게 외우라고 순서대로 하는 걸 미리 연습하라고 그래서 알겠지? 그때는 증명도 해드릴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세 근을 모두 곱한 게 하나 더 있거든? 순서대로 다음은 뭐야? a분의 d가 나와. 괜찮니?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지. 한 번은 패스, 다음은 다시 마이너스가 붙어. 이런 식으로 외워나갈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때부터 미리 위치로 훈련을 해놓으라고. 나중에 3차, 4차 4차를 배우지는 않는데 응용은 가능하거든요. 5차도 가능하고. 오케이? 이해가? 나 중학교 때는 저기까지는 안 했는데요.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어차피 저거 두 개 세트로 같이 외우라고. 이걸 뭐 따로따로 해. 알겠니? 물론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이미 증명도 해드릴 거고 다 보여드릴 건데
외우는 건 미리 마음속으로 같이 해놓으라고. 알겠지? 이해하셨어요? 순서대로 해야지. 그리고 이 순서대로 해야지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괜찮니? 이거 뭐 쓰실 필요까지 없어요. 나중에 할 거니까. 근데 나중을 위해서 난 순서대로 해야지. 됐어? 자, 그러면 거기 527번입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하래요. 됐니?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봐. 일단 첫 번째 이거 풀려 안 풀려? 이거 풀려요? 안 풀리는 애가 나올 거야. 근더기 소화경기 쓸 일은 거의 대부분 안 풀리는 애야. 근데 만약에 풀렸다 치자. 풀렸다 쳐도 세제곱 해야 되잖아. 이게 편해 불편해? 불편하지? 선생님 근해 공식 쓰면 안 돼요? 야 근해 공식 쓰면 난리가 나지 않니? 이렇게 2a니까 6분의 막 9 풀마 루트 막 이런 애가 나오잖아. 이걸 어떻게 세제곱할 거야?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아니? 그래서 지금 방정식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근데 지금 문제가 주는 꼬라지를 보니까 뭐야? 곱셈 공식 변형하라고 주는 문제인 거지? 한 번 곱하는 거, 더하는 거. 내가 이거 방정식은 안 풀어도 두분의 합은 알 수 있어. 나 저 방정식 안 풀어도 두분의 곱은 알 수 있어. 또 두분의 합은 알 수 있어. 괜찮아? 의분으로.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분의 합은 자 이렇게 외우자. a분의 b인데 위치로 같이 외우라고. 오케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는 3, b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위치로. 알겠어? 그러면 얼마인 거야? 최종적으로 3 되는 거 너무 빠르니?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얼마? 3 됐어? 이것도 뚝딱 하고 빨리 쓸 수 있게 집에서 좀 연습 좀 해오세요. 자, 다음 두분의 곱은요. a분의 c잖아. 맞아? 그래서 3분의 1로 외우라고. 여기서부터 3분의 1 하라고. 알겠어?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3을 세제곱한 거 마이너스 3배에 3분의 1에다가 3을 한번 도입하시면 27에다가 3을 빼라는 얘기지. 그래서 24가 답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왔어? 말을 겁나 빨리 하는데 딕션이 괜찮죠? 됐어? 지금 가끔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못 알아듣겠으면 얘기해. 천천히 해줄 수 있어. 나 넘어가도 돼요? 쓰고 오세요. 쓰고 오셔도 됩니다. 자, 532번인데요. 532번 하기 전에 그럼 이제 추가로 필기 하나만 더 할게. 여기다 쓸 얘기는 아니긴 한데. 자, 우리 앞으로 방정식에 좀 구체적으로 하자. 2차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어. 오케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당연히 해야 될 거 근을 방정식에 뭐해요? 대입해요. 이거 너무나 상식이에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1번만 하거나 2번만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1번과 2번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게 사실 유형 12번이 5, 3, 2번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됐니?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래서 우리는 근각의 소화형이 쓰자는 얘기인 거야. 근을 줬잖아. 맞아?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인데 a가 지금 현재 띵인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얘분의 얘 1분의 마이너스 1 괜찮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 얼마? 1 이렇게 연습 괜찮아? 자, 두 분의 곱은 위치로 1분의 마이너스 3 괜찮아? 그럼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위치로 빠릿빠릿하면서 좀 정확하게 되니? 자, 근데 문제님이 물어보신 게 좀 짜증나요. 뭐가 짜증나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하라는 거야. 맞아?
그럼 이걸 다 전개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전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불행해지죠. 수학이 싫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뭘 생각하냐면 구조라는 걸 좀 보시면 좋아요. 이 알파가 근이잖아? 근이면 뭐야? 대입되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기본적으로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맞아?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도 0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서 그러면 알파 제곱이라는 친구는 알파 플러스 3 되는 거야? 오? 야, 이건 2차인데 몇 차로 줄일 수 있다는 거야. 1차로 줄일 수 있네. 그것만 해도 식이 되게 심플해지겠지? 근데 여기 하필 뭐가 있어? 알파 제곱이 있잖아. 얘를 여기다 넣으면 차수가 줄어요. 괜찮아? 그리고 얘들아, 알파랑 베타는 짝꿍 근이기 때문에 구조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동일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베타 제곱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베타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차수가 줄어요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차수를 줄이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이거 넣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되는 거 괜찮나? 너무 빨라요? 여기 얘 대신에 알파 플러스 3 대입하시면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알파 3이랑 더하면 2. 얘는 뭘 해? 구조가 똑같다니까. 식은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구조가 동일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이거지 뭐. 이거 궁금해하는 거죠? 오케이? 요 정도면 뭐 할 수 있어요? 전개할 만하네. 칸이 없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칸이 없어서. 그럼 요거 전개해 주시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은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나오거든? 자연스럽게 묶어주세요. 알겠죠? 왜냐면 내가 이거 쓸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야 되거든. 괜찮아? 나 마지막으로 상수는 플러스 4인 거야. 알파 베타 아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3이었죠?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시면 되겠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1이었으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거기다 뭘 더하라는 거야? 4를 더하라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인정? 그래서 방정식 근이 주어지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알겠지? 넘어가도 될까요? 괜찮은 거 맞아요? 네. (537번) 이거 다 지워도 되지 이제는? 아 네네네. 써야 되고 꼭 얘기해. 웬만하면 거의 끝까지 하고 싶긴 하지만 야 내가 어제 네? 어제 네. 다은이네만 네. 수업하다가 막 수업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10시가 넘었는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꼭 얘기하라고. 알겠지? 오케이? 선생님 집에 가야 돼. 꼭 얘기해줘. 알겠죠? 내가 아무리 진지해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갔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선생님 그날 차가 없어가지고 태워다 주고 못했어. 혹시 넌 눈치 보지 말고 끝난 시간 얘기해. 알겠지? 내가 전혀 악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하다 보니까 그게 신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 났어. 어떡해. 그 다음 시간에 걔네들한테 미안하니까 깎아라 너네 사주려고. 저희 너네도 너네 금요일날 숙제하는 거고. 알았어. 근데 너네는 뭐 아무 상관 없었는데. 아니 그냥 우리는 성실이니까요. 네. 알겠어. 자, 537번인데요. 이 문제는 좀 특이한 지점이 뭐가 있을까요? M이 있어요. B가 나왔어. 1대4. 오! 맞아. 비율. 근이 비율로 나왔다가 일단 내가 봤으면 좋겠는 포인트고, 근데 그것도 있어. M이라는 것도 문제야. 뭐가 문제냐면 이게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오케이? 이게 풀리면 다행인데 안 풀리기 문제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이 지금 비율이 몇 대 몇이래? 1대 3이랬지. 그럼 야, 한 근을 알파라고 하자. 그럼 다른 한 근은 얼마예요, 되니? 3알파여야 1대 3 되는 거야. 근데 괜찮아. 소영아 네가 한번 좀 해도 돼.
알파 대 베타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3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안에 건 안에 거끼리 밖에 건 밖에 거끼리 하시면 베타는 얼마라는 거야? 3알파라는 거지. 그러니까 베타 대신에 3알파를 넣은 게 저놈이잖아. 이놈이 저놈인데 이게 단순 비율이니까 조금 빨리 쓸수록 너네가 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근의 비율이 나오면 이렇게 쓰면 돼. 야 방정식이 있는데 안 풀리고 근을 줬네. 나 뭐 쓰고 싶어야 돼? 아까 썼잖아 여기가 2개. 그렇죠. 근을 대입한다는 근덕에서의 관계인데 대입해봐야 재미가 별로 없겠죠. 너저분해지고 맞아? 그래서 우리 뭘 쓰는 거야? 보통 첫 번째로 고민할 건 근덕에서의 관계야. 그게 안 된다? 근을 대입한다까지 가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죠? 그래서 근덕의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쓴 거는 앞으로 이렇게 씁시다. 두 근의 합이라고 읽을 거예요. 정확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로 외우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근의 합으로 외울 거예요. 괜찮니? 이게 9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친구예요. 괜찮니? 그럼 진짜로 두 근을 더하면 알파랑 3알파를 더한 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근각의 써야지. 여기 최고차 계수는 얼마야? 1이지? 마이너스 a분의 b. 괜찮아? 마이너스 분모는 1이니까 쓸 거 없고 그러면 4배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4알파는 마이너스 4배의 n 플러스 1이니까 양변에 4로 나눠주시면 알파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일단 하나 챙겨갔어.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로 외우지 않고 앞으로 우리는 이걸 두 근의 곱이라고 외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닌 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그냥 두 근을 곱했어요로 외운다. 그럼 여기서 두 근을 진짜 곱하면 알파랑 3알파를 곱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근각의수와의 관계는 1분의 4 마이너스 4m 되는 거네. 분모이니까 쓸 거 없이 그냥 4m이라고 써도 되는 거 괜찮나요? 요게 선생님 근각의수 하는 게 쓰는 게 너무 빠르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보셔도 좋아요. 오늘은 진도 속도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근데 선생님 저번 시간에 근각의수 너무 빨랐습니다 하면 다시 해드릴 테니까 집에서 근데 연습 한번 해보시고. 미안한데 이거 중학교 때 하긴 한 거잖아. 자, 그럼 이거는 3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m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친구가 나왔어요. 오케이? 자, 문제가 뭘 구하냐에 따라서 사실 뭘로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m으로 정리해도 되고 알파로 정리해도 되고. 근데 기왕이면 문제가 물어본 문자로 정리를 하는 게 답 찾을 때 좀 더 뭐하겠어? 편하겠지. 여기 뭘 물어봤어요? m을 물어봤으니까 알파 대신에 m을 대입하는 게 낫겠군.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알파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니까 이걸 알파 대신에 그대로 슉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 열림이긴 한데 막 합차로 풀긴 좀 그렇네요. 괜찮아? 그러면 3배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4m 될 때 찾아라 되는 거니? 제곱해 주시면 3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m일 때 찾으라는 거니? 슉 양변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3m 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3이 0이라는 거니? 그러면 3, 1, 1, 3 플러스 하시면 9랑 1이 한다 해서 10되네.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혹은 m은 마이너스 3 둘 다 되는데 이쯤 되면 문제를 다시 읽으셔야 돼요. m이 뭐래요? 그러니까 m은 얼마? 마이너스 3.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하다 보니까 실수로 알파에 관한 식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럼 알파를 그냥 찾아. 알겠니? 그럼 알파 찾으면 m이 얼마인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사실 순서는 중요한 건 아닌데 편의상의 문제니까 풀다가 좀 불편할 것 같으면 그냥 땡기는 대로 풀어. 알겠지? 그렇게 풀어서 틀려도 봐야 돼. 괜찮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야, 그러면 잠깐만. 538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538번은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에 뭐야? 차가 얼마네? 1이래지. 그럼 한 근이 알파면 다른 애는 뭐가 되면 될까? 차이가 1이 되잖아. 1 차이는 되잖아. 그럼 하나가 알파면 하나는 뭐 알파 플러스 1도 좋고요. 혹은 알파 마이너스 1도 좋겠지. 이게 문자를 줄이라는 거야. 두 근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괜찮아? 너무 빨라요? 야, 539번. 한 근이 다른 근의 4배래. 맞아?
그럼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4알파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 읽고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봐봐요. 괜찮아? 야 540번은 두 근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래. 이게 말로 들으면 어렵거든? 근데 그냥 숫자로 한번 아무거나 상상해봐. 어떤 두 수가 이런 거 아니니?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 그냥 아무 숫자나 생각을 한번 해봐. 뭐가 있어? 만약 하나 3이면 다른 거 마이너스 3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이렇게 쓰면 되지. 괜찮은 거 맞지? 그래서 선생님 541로 넘어갈게요. 자, 방정식 2의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0. 두 분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딱 봐도 이거 일단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지? 그리고 지금 준 꼬라지 보니까 이거 뭐야? 알파랑 베타랑 곱셈 공식 변형하라는 꼬라지가 보이니? 이거 뭐 미리 정리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2알파 베타를 뺀 게 10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분의 합인 거니?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돼? 1분의 2k인데 마이너스라는 거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k 된 거 인정? 두 분의 곱은 얘들아, 내가 가끔 보면 문제 풀 때 이렇게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고민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정리할 건 좀 정리를 하려고 고민을 해. 난 가끔 이게 백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가 주었으면 일단 할 것들이 있거든? 이 문제는 딱 보면 알겠지만 근각 예수학을 써야겠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야 돼. 오케이? 그럼 일단 할 거 다 해놓고 그 다음 문제가 물어본 거 보면서 고민을 하라고. 알겠지? 그냥 중학교 때처럼 백지인 상태로 이렇게 보고 막 떠오르고 이러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두 분의 곱은 a분의 c인데 a가 어차피 1이니까 그냥 2k 마이너스 1 되는 거겠네. 맞나?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는 마이너스 2k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k의 제곱에다가 2배의 알파 베타 대신은 2k 마이너스 1 넣는 게 10이란 얘기지. 그럼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가 10이란 얘기인 거고 넘기면 마이너스 8이고 4로 나눠주시면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네.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k는 2가 되는 거겠지. 문제님이 뭘 물어보셨을까요? 양수 k가 나왔으니까 k는 2 하고 나와.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서 안 풀리는 방정식에 근이 주어지면 근이 지금처럼 알파벳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까처럼 그냥 두 근이 뭐 비율이 어쩌니 뭐 차이가 어쩌니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세팅을 하고 근각에서 이렇게 쓴다는 기본 개념 좀 가진 얘기죠. 괜찮아? 자, 545번. 자, 이건 찬찬히 하나씩 해야 돼요. 문장이 좀 길죠? 여기 방정식 두 분이 알파 베타래. 또 얘기해볼게. 이게 풀리니? 풀려요? 판단하고 오래 걸려요? 이거 풀린지 안 풀린지? 안 풀려요. 안 풀려요? 난 A가 뭔지 몰라. 나도 못 풀어 얘들아. 너네만 못 푸는 게 아니야. 알겠어? 너네가 안 풀리는 건 일반적으로 나도 안 풀린다고 보면 돼. 괜찮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 근과 계수와 이렇게 써놓자. 나는 잘 모르겠다. 오케이? 그래서 두 분의 합은 두 분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쓰셔야 돼. 이거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 아래 보시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두 분의 합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필요한 거예요. 괜찮니? 또 두 분의 합은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너무 빠르니? 괜찮나요? 고마워요. 두 분의 곱은
알파랑 베타랑 곱한 거고 근각계수와의 관계 쓰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되는 건가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1 나오는 거.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켰고 그 다음에 다음 보니까 또 방정식이 또 써있어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특이하게도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두 근이라는 거야. 괜찮아? 근데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미리 찾아놨으니까 이럴 때 고민이 추가된다는 거죠. 아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3이 두 근이라는 얘기구나.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지금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근데 여기서 또 똑똑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근이 마이너스 3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넣으면 B가 나오지 않을까요? 너무 똑똑하긴 한데 선생님이 풀이해드리는 거 약간 좀 범용성 아니 좋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범용성을 좀 더 넓히고 싶은 거거든. 사실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보통은 근각계수와의 또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얘처럼 예쁘면 그냥 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두 분의 합을 하시게 되면 진짜 두 분의 합을 먼저 하세요. 가끔 이것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같이 해야 비교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3을 더한 게 두 분의 합이잖아. 그치? 그리고 근각계수와의 관계 쓰시면은 A분의 B 하면 요게 되는 거니? 1분의 7인데 마이너스로 치시면 마이너스 7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예쁘게 넘길 거 넘기면 A는 얼마다가 나와? 4다가 나와. 두 분의 곱은요.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한 거고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B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정리하면 3A가 되는 거고요. 아까 A가 4인 거 알았으니까 최종적으로 B는 얼마인 거야? 10. 이렇게 차근히 쓰다 보면 답이 나오는 구조일 거라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러고 문제를 이러고 있는 단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알겠어요? 빠르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괜찮아? 안 되겠으면 근각계수 관계도 좀 쓰려고 해보고 문자가 없으면 물어보고 알겠지? 괜찮아요? 라스트 하나만 딱 더 나오고 끝낼게. 유형 딱 요거 하나만 끝낼게. 유형 16번입니다. 자 548번이고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4x-1은 0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한데 근데 이게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네.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근의 공식을 쓰겠지만 웬만하면 일단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치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갑자기 미안해. 이렇게 너무 아련하게 봐가지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살짝 놀랐네. 그래서 근과 계수와 일단 뭐 써놓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괜찮아? 선생님 방정식 안 쓰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써도 될까요? 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 두 분의 합이죠. 그 다음에 곱은 알파 베타인데 마이너스 2하고 이게 잘 나왔나요? 자, 근데 이제 문제님이 요거 이제 1라운드 쟁여놓고 문제님이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하는 뭐를 찾아달래? 2차 방정식을 찾아달래. 근데 뭐 조건이 좀 더 붙어 있나요? 최고 차계수도 얘기가 아예 없네요. 오케이? 최고 차계수가 왜 얘기가 없지? 근데 보기를 보니까 2차 계수가 다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이건 2차 계수는 1인 걸로 하고 갈게요. 알겠지? 자, 그럼 푸는 방법이 되게 많겠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근각계수 관계 쓰기 제일 빠르거든. 그러면 식을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정해. 내가 찾고 싶은 애가 얘예요. A랑 B만 알면 돼. 괜찮아? 이 상태에서 근각계수 관계 쓰는 겁니다. 두 분의 합을 하시면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정리를 해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2를 뺀 거잖아. 맞아?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마이너스 4였네? 그럼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6 되는 거 있죠? 그리고 근각계수와의 관계 쓰시면 1분의 A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거네. 결론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6이랑 같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A가 6이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비교적 이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야. 물론 더 많은 방법이 있지만. 됐어? 자, 그 다음 두 분의 곱을 하시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을 진짜 곱하셔야 됩니다. 가끔 신나게 뭐 하나만 하시는 분들 둘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전개를 하시게 되면 알파 베타고 마이너스로 묶은 알파 플러스 베타고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와요. 전개는 여러분이 차근히 예쁘게 해주시는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렇게 묶어두셔야 여러분들이 쓰던 거를 활용하시기가 편하겠죠. 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다음 거기다 더하기 1을 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3이 됩니다. 3 됐어? 그리고 근각의 수와의 관계를 쓰시면 1분의 b니까 얘는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얼마나 는 거야? b는 3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나 a도 알았고 b도 알았으니까 대입을 다 하면은 방정식이 나오네. 그치? 그 답이 몇 번인 거야? 5번 나오나? 됐어? 여기까지 잘 연습해서 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2차 방정식 마무리가 되겠네요. 수고했어요. 얼른 뛰어가. 오늘 버스 가면서 가겠다. 오늘 잘.